세상만사 요지경 속이다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오늘도 재밌는 사연으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너 혹시 답안지 미리 봤지? 클레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수미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대화였죠. 그런 게 아니면 말이 안 돼. 마이클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계산기도 없이 만점이라고? 뭔가 수상해. 수민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이 올이라는 걸 예상하긴 했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미국에 온 지 겨우 일주일, 벌써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사실 모든 일은 하루 전 첫 번째 수학 시험에서 시작됐어요. 자, 모두들 준비됐나요? 존슨 교수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40대 후반의 그는 항상 엄격한 표정을 지으며 학생들을 내려다보곤 했어요. 오늘은 여러분의 기초 실력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계산기를 꺼내세요. 교실 곳곳에서 계산기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플라스틱이 책상에 부딪히는 소리, 버튼을 눌러보는 소리들이 하나둘씩 모여 작은 교향곡을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수민의 책상 위에는 계산기가 없었습니다. 계산기 안 가져왔어? 옆자리에 앉은 에밀리가 속삭였어요. 갈색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은 에밀리는 수민이 전학 온 첫날부터 유일하게 말을 걸어준 친구였습니다. 내 거 빌려줄까? 수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해볼게요. 정말? 근데 이 문제들 꽤 복잡해 보이는데. 에밀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실제로 문제들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이 섞인 문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해야 하는 문제, 그리고 복잡한 연산이 포함된 문제들이 가득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계산기 없이는 풀기 어려워할 만한 수준이었죠. 수미는 연필을 들고 첫 번째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을 계산하시오.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계산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다른 학생들처럼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너무 빨리 풀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았거든요. 교실은 조용했습니다. 계산기 버튼을 누르는 소리와 연필로 종이에 뭔가를 적는 소리만이 들렸어요. 가끔 누군가가 지우개로 답을 지우는 소리도 들렸죠. 수미는 주변을 살짝 둘러보며 다른 학생들의 속도에 맞춰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서두르세요. 존슨 교수가 교실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말했어요. 그의 발걸음이 수민의 책상 근처에 멈췄을 때 수민은 자신도 모르게 긴장했습니다. 계산기는 어디 있죠? 존슨 교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왔어요. 안 가져왔는데요. 수민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안 가져왔다고요? 존슨 교수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이 문제들을 풀 생각입니까? 수민은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이런 정도의 계산은 늘 머릿속으로 해왔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 사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냥 해보려고요. 존슨 교수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세요. 다만 다른 학생들과 같은 시간 안에 끝내야 합니다. 그의 발걸음이 멀어졌지만 수미는 여전히 그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에밀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수민을 바라봤지만 수민은 애써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시계 바늘이 움직일 때마다 교실의 긴장감은 더욱 커졌어요. 수민은 한 문제 한 문제씩 차근차근 풀어나갔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유학생이 어려운 수학 문제와 씨름하는 모습이었지만 그 속에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죠. 시간 끝.
존슨 교수의 목소리와 함께 교실 곳곳에서 한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연필을 내려놓고 답안지를 앞으로 내밀었어요. 수민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수민아, 정말 괜찮았어? 에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계산기 없이 풀기 힘들었을 텐데. 응, 나름 해볼 만했어. 수민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너무 정확하게 풀었나? 다른 학생들보다 빨리 끝낸 건 아닌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다음 날 존슨 교수가 채점된 시험지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대체로 평균적인 점수가 나왔군요. 하지만 몇몇 학생들은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민의 차례가 왔을 때 존슨 교수는 잠시 멈춰 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의심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김수민. 네, 교수님. 만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믿기 어렵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계산기 없이 말이죠.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수민에게 집중됐어요. 어떤 이는 놀라움으로, 어떤 이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와, 정말? 에밀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수민이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교실의 다른 분위기는 그리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뒷자리에 앉은 마이클과 클레어는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계산기 없이 만점이라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 마이클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평소 반에서 리더 역할을 하던 학생이었어요. 혹시 답안지를 미리 봤나? 클레어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수미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들을 수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한국에서 늘 해오던 대로 계산했을 뿐인데 왜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마이클과 그의 친구들이 수민에게 다가왔어요. 야, 한국에. 마이클의 목소리는 도전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계산기 없이 그런 문제들을 풀었는지 궁금하네.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수민의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머릿속으로? 클레어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설마 너 천재인가? 아니에요. 그냥 뭐? 마이클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말해. 어떤 꼼수를 썼지? 에밀리가 나서려 했지만 수민이 먼저 손을 들어 말렸어요. 꼼수 안 썼어요. 정말로 그냥 계산한 거예요. 믿기 어렵네. 클레어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미국 애들도 계산기 없이는 못 푸는 문제를 동양인이 뭐 대단하다고? 그 순간 수민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차분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계산을 많이 해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고? 마이클이 웃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해보라고. 여기서. 마이클, 그만해. 에밀리가 끼어들었어요. 수미는 아무 잘못 없어. 잘못이 없다고? 이상한 방법으로 만점 받아놓고? 클레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바로 그때 존슨 교수가 나타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아, 교수님. 마이클이 번개같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수민이 어떻게 계산기 없이 그런 복잡한 문제를 풀었는지 궁금해서요. 존슨 교수는 수민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불편함이 섞여 있었어요. 김수민, 잠깐 내 사무실로 오세요. 사무실에 앉은 수민 앞에서 존슨 교수는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의 답안지를 보고 놀랐어요.
계산기 없이 그런 정확도를 보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한국에서는 암산을 많이 가르쳐요. 수민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존슨 교수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여기는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의 방식을 따라야 해요. 다음 시험부터는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수민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는커녕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네, 교수님. 그리고 존슨 교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하세요. 튀는 행동은 하지 마시고. 사무실을 나서는 수민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에밀리가 달려왔습니다. 수민아, 괜찮아?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에서는 당연했던 일이 여기서는 이상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곳에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일주일이 지나면서 수민을 둘러싼 분위기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고 어떤 학생들은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냈어요. 하지만 가장 불편한 건 존슨 교수의 시선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존슨 교수가 교단에 서서 말했어요. 그의 손에는 평소보다 두꺼운 문제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즉석에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죠.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즉석 문제풀이는 누구나 부담스러워하는 수업 방식이었거든요. 김수민. 존슨 교수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렸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수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에밀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민을 바라봤습니다. 칠판에 적힌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327.89 곱하기 45.67을 계산하시오. 소수점이 포함된 곱셈 문제였습니다. 계산기 없이 풀어보세요. 존슨 교수가 덧붙였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도전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도 이 문제가 계산기 없이는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마이클과 클레어는 수민이 실패하기를 기대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민은 잠시 망설였어요. 머릿속으로는 이미 계산이 끝났지만 너무 빨리 답을 말하면 또 다른 의심을 받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너무 오래 끌 수도 없었어요. 327.89 곱하기 45.67. 수민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계산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듯이요. 실제로는 머릿속에서 이미 답이 나와 있었어요. 한국에서 어릴 때부터 해온 암산 연습 덕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사실을 숨겨야 했습니다. 14,979.3863입니다. 수민이 마침내 답을 말했어요. 존슨 교수가 계산기로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정답입니다. 교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학생은 감탄했고 어떤 학생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에밀리가 박수를 쳤어요. 몇몇 학생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지만 모든 학생이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할 수 있죠? 존슨 교수가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방법이에요. 수민이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암산을 많이 연습했거든요. 흥미롭군요. 존슨 교수가 턱을 만지며 말했어요.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더욱 복잡한 문제였어요. 891.23 나누기 27.68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시오. 학생들이 술렁였어요.
이 정도 문제는 계산기 없이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마이클이 작은 목소리로 이번엔 틀릴 거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수미는 다시 한번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순식간에 계산이 끝났지만 겉으로는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2.1입니다. 수민의 답이 교실에 울렸어요. 존슨 교수가 다시 계산기로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도 정답이었어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존슨 교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하지만 미국 교실에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답만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미는 자리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능력이 인정받기는커녕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쉬는 시간에 클레어가 수민에게 다가왔어요. 솔직히 말해.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지? 그냥 머릿속으로 했다는 건 믿을 수 없어. 정말로 그냥 계산한 거예요. 수민이 대답했지만 클레어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증명해봐. 클레어가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다른 문제로. 클레어, 그만해. 에밀리가 끼어들었어요. 수민이 뭘 잘못했다고 그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상하다는 거야. 미국 애들도 못하는 걸 어떡해. 그때 마이클이 나타났어요. 야, 클레어 말이 맞아. 뭔가 수상해. 수미는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자신의 능력이 자랑스러웠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 때문에 따돌림을 받고 있었거든요. 과연 이곳에서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수미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이 훨씬 더 큰 시험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며칠 후 학교 게시판에 붙은 공고문이 모든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제15회 교내 수학 경시대회 참가자 모집이라는 제목이 크게 적혀 있었어요. 와, 올해도 수학 경시대회 하네. 에밀리가 게시판을 보며 말했어요. 수민아, 너 참가해봐. 정말 잘할 것 같은데. 수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괜찮아. 왜? 너 수학 정말 잘하잖아. 에밀리가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수민에게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미 충분히 주목받고 있었는데 대회까지 나간다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존슨 교수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고요. 점심시간 수민과 에밀리가 도서관에서 조용히 공부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존슨 교수가 나타났습니다. 김수민,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수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또 무슨 일일까 싶었거든요. 수학 경시대회 공고 봤죠? 존슨 교수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네, 봤어요. 참가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그의 질문은 단순해 보였지만 수민에게는 함정처럼 느껴졌어요. 특별히 관심이 없어서요. 존슨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다고요? 계산기 없이 복잡한 문제를 척척 풀어내는 학생이 수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사실 저는 당신이 참가했으면 합니다. 존슨 교수가 계속 말했어요. 당신의 실력이 정말 실력인지 확인해 보고 싶거든요. 무슨 뜻이세요? 간단해요. 정정당당하게 다른 학생들과 경쟁해 보는 거죠. 물론 모든 참가자는 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봅니다. 계산기 사용 금지는 기본이고요. 수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계산기 사용 금지. 그럼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모든 학생이 계산기 없이 하는 건가요? 아니요. 존슨 교수의 미소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당신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평소 계산기 없이도 잘하니까요. 수민은 이제 상황을 이해했어요.
이건 경시대회가 아니라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계획이었거든요. 교수님, 그건 불공평해요. 불공평하다고요? 존슨 교수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당신이 평소에 하던 대로 하는 건데 뭐가 불공평합니까? 수미는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기술적으로는 존슨 교수 말이 맞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이게 함정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참가 의사를 내일까지 알려주세요. 존슨 교수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물론 강제는 아니지만 교사로서 권하고 싶습니다. 존슨 교수가 떠난 후 수미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에밀리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수민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수미는 에밀리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에밀리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그건 정말 불공평해. 에밀리가 분노했어요. 왜 너만 계산기를 못 쓰게 하는 거야? 모르겠어. 아마 나를 시험해 보고 싶은 것 같아. 시험이라니? 그건 시험이 아니라 괴롭힘이야. 수민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거절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존슨 교수의 압력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수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참가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참가하면 분명 어려운 상황에 처할 텐데 거절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수민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에밀리가 다가왔을 때 수민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단호함이 있었어요. 수민아, 어떻게 할 거야? 참가할 거야. 수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정말? 하지만 불공평한 조건인데. 상관없어.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지 나도 궁금해졌거든. 수민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보여주고 싶어? 에밀리는 수민의 눈빛에서 새로운 결의를 읽을 수 있었어요. 평소 조용하고 차분했던 수민에게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알겠어. 그럼 내가 응원할게. 에밀리가 수민의 손을 꽉 잡았어요. 너라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거야. 수민이 존슨 교수에게 참가 의사를 밝혔을 때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마치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는 듯이요. 좋은 결정입니다. 대회는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준비 잘하세요.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되기까지 했거든요.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온 것 같았으니까요. 드디어 수학 경시대회 당일이 왔습니다. 학교 강당에는 각 학년별 대표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총 20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는데 수민이 유일한 아시아계 학생이었습니다. 긴장돼? 에밀리가 수민의 어깨를 두드리며 물었어요. 조금. 수민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어요. 강당 앞쪽에는 심사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존슨 교수를 비롯해 다른 수학 교사들과 교장 선생님까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관중석에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앉아 구경하고 있었죠. 참가자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사회를 맡은 교사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곧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민이 자신의 자리에 앉을 때 주변 학생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떤 시선은 호기심 어린 것이었고 어떤 시선은 의심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대회 규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자가 계속 말했어요. 모든 참가자는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김수민 학생은 예외입니다. 강당이 웅성거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수민이만 계산기를 못 써? 관중석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물었어요. 존슨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김수민 학생은 평소 계산기 없이도
복잡한 계산을 해내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해 계산기 사용을 제안합니다. 수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마치 자신이 괴물처럼 소개되는 기분이었거든요. 이제 첫 번째 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칠판에 문제를 적기 시작했어요. 2345 곱하기 678을 계산하시오. 다른 학생들은 즉시 계산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수민의 책상 위에는 오직 연필과 종이만 있었어요. 수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됐어요. 2345 곱하기 678. 한국에서 어릴 때부터 해온 암산 방법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몇 분 후 수민이 손을 들었어요.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늦었지만 계산기 없이 했다는 걸 고려하면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159만 2021입니다. 수민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정답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두 번째 문제가 나왔습니다. 789.23 나누기 23.47을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계산하시오. 이번에는 더욱 복잡한 문제였어요. 다른 학생들도 계산기로 여러 번 확인하며 계산했습니다. 수민은 조용히 연필로 계산 과정을 적어가며 문제를 풀었어요. 33.234입니다. 수민이 답을 말했을 때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이번에도 정답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의심에서 놀라움으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세 번째, 네 번째 문제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분수의 복잡한 계산, 제곱근이 포함된 문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계산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수민은 계속해서 정확한 답을 내놓았어요. 때로는 다른 학생들보다 늦게, 때로는 비슷한 시간에 답을 말했습니다. 계산기 없이도 말이죠. 관중석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정말 대단하네. 누군가가 속삭였어요. 계산기 없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하지만 존슨 교수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어요. 자신의 계획이 예상대로 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다섯 번째 문제가 끝났을 때 수민은 상위권에 있었어요. 계산기를 사용한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존슨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제가 직접 출제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담겨 있었어요. 수민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문제가 진짜 시험이 될 거라는 것을요. 존슨 교수가 칠판에 적기 시작한 문제를 보는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계산기 없이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수준이었거든요. 수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진짜 시험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존슨 교수가 칠판에 적은 마지막 문제를 본 순간 강당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397.86 곱하기 242.53 나누기 17.91을 계산한 후 그 결과에서 1234.56을 빼고 제곱근을 구하시오.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정확히 계산할 것. 관중석에서 한숨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이 문제는 계산기를 사용해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하물며 계산기 없이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어요. 다른 참가자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계산기가 있어도 실수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모두들 계산기를 꺼내어 차근차근 계산을 시작했어요. 수민만 홀로 계산기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연필과 종이만이 그녀의 유일한 도구였어요.
모든 시선이 수민에게 집중됐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할까? 관중석에서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존슨 교수는 팔짱을 끼고 수민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만만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마치 이번엔 못하겠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민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마음을 정리하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국에서 어릴 때부터 해온 암산 연습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근차근 단계별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397.86 곱하기 242.53을 계산해야 했어요.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정렬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해온 계산 방법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종이에 중간 과정들을 적어가며 계산했습니다.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다른 학생들 중에서도 아직 답을 내놓은 사람은 없었어요.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수미는 계속해서 계산을 이어갔습니다. 곱셈, 나눗셈, 뺄셈, 그리고 제곱근까지. 각 단계마다 신중하게 계산했어요. 실수할 수 없었거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회자가 알려줬어요. 다른 학생들이 하나둘씩 답을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미는 아직 마지막 단계인 제곱근 계산에 있었어요. 제곱근 계산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계산기 없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수민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전통적인 제곱근 계산법이었어요. 복잡하지만 정확한 방법이었죠. 수미는 그 방법을 차근차근 적용해 나갔습니다. 관중석이 점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수민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연필로 종이에 뭔가를 적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존슨 교수의 얼굴에서는 자신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수민이 정말로 이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한 시간 1분 전입니다. 사회자가 다시 알려줬어요. 수민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마지막 계산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실수가 있으면 안 됐거든요. 마침내 수민이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계산이 끝났어요. 하지만 답을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검산을 해봤습니다. 시간 끝. 사회자가 외쳤어요.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수민에게 집중됐어요. 존슨 교수도 긴장한 표정으로 수민을 바라봤습니다. 수민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순간이었어요. 과연 수민이 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강당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수민의 입에서 나올 답이 그녀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었어요. 수민이 천천히 일어서자 강당 전체가 고요해졌습니다. 바늘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은 정적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답은 수민이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17.931입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존슨 교수가 계산기를 들고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버튼을 누르는 소리만이 강당에 울렸어요. 첫 번째 단계 397.86 곱하기 242.53. 계산기 화면에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단계 그 결과를 17.91로 나누기. 존슨 교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세 번째 단계 1234.56 빼기. 계산기 화면의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단계 제곱근 계산.
존슨 교수가 계산기를 여러 번 확인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존슨 교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답은 17.932일입니다. 순간 강당이 폭발했습니다. 관중석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참가했던 다른 학생들도 놀라서 수민을 바라봤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 어떻게 저런 계산이 가능하지? 사람들의 감탄사가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에밀리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처음에 수민을 의심했던 마이클과 클레어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계산기 없이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해내다니. 다른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존슨 교수만은 달랐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거든요. 수민을 공경에 빠뜨리려던 계획이 오히려 그녀의 놀라운 능력을 증명하는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교수님, 수민이 존슨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해낸 걸 인정해 주실 건가요? 존슨 교수는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모든 관중들이 그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선택해야 했어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수민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부정할 것인가. 나는 존슨 교수가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나섰습니다. 존슨 교수님, 이제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김수민 학생의 능력은 정말 특별합니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어요. 수민을 향한 박수였습니다. 존슨 교수는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김수민. 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그 순간 강당의 박수는 더욱 커졌습니다. 존슨 교수가 인정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존슨 교수가 다시 말했어요. 나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계산이 가능한지. 수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수님,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한국에는 한국의 방식이 있고 미국에는 미국의 방식이 있죠. 하지만 수학의 답은 같아요. 존슨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마지못해서였지만 그는 수민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승자는 김수민입니다. 사회자가 큰 소리로 발표했어요. 강당이 다시 한번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수민은 더 이상 이상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제 놀라운 능력을 가진 특별한 학생이었습니다. 마이클이 수민에게 다가왔어요. 수민, 정말 미안해. 너를 의심했던 거. 클레어도 머리를 숙였습니다. 나도 미안해. 정말 대단해. 수민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에밀리가 달려와서 수민을 꽉 안았습니다. 수민아, 정말 자랑스러워. 수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드디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기쁨이었죠. 더 이상 숨길 필요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수학 경시 대회가 끝난 후 일주일 학교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수민은 더 이상 이상한 전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제 학교의 자랑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민아, 복도를 걸을 때마다 여러 학생들이 인사를 건넸어요. 어제 수학 숙제 좀 도와줄 수 있어? 수민은 기꺼이 도와주곤 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신의 능력을 숨길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점심시간 수민과 에밀리가 함께 식당에 앉아 있을 때 마이클과 클레어가 다가왔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수민, 우리 스터디 그룹 만들었는데 참가할래?
마이클이 밝게 웃으며 물었어요. 내가 있으면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좋아요. 수민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클레어가 수줍게 말했어요. 수민, 정말 미안했어. 처음에 너한테 그렇게 대해서. 정말 괜찮아요. 수민이 클레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잖아요. 그때 존슨 교수가 식당에 들어왔어요. 학생들이 그를 보자 조용해졌습니다. 존슨 교수는 수민의 테이블로 천천히 걸어왔어요. 김수민. 존슨 교수가 말했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수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어요. 다른 학생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수민 씨. 존슨 교수가 조용한 곳에서 입을 열었어요. 지난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습니다. 수민은 놀랐어요. 존슨 교수가 사과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제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인정하려 하지 않았죠. 존슨 교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보여준 것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학에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교수님, 앞으로 제 수업에서 당신의 방법도 가르치고 싶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암산의 아름다움을 배울 수 있도록 말이에요. 도와주시겠어요? 수민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기꺼이요. 그날 오후 수민은 처음으로 존슨 교수의 수업에서 자신의 계산 방법을 설명하게 됐어요. 학생들은 모두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요. 수민이 칠판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익숙해지면 정말 빨라요. 우와, 정말 신기하다. 한 학생이 감탄했어요. 나도 배워보고 싶어.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존슨 교수가 수민에게 말했어요. 정말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매우 흥미로워했어요. 수민은 뿌듯했어요. 자신의 능력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거든요. 방과 후 수민과 에밀리는 학교 정원을 걸으며 이야기했어요. 수민아, 정말 많이 변했다. 에밀리가 말했어요. 예전에는 항상 조심스러워했는데 이제는 정말 자신감이 넘쳐. 응, 나도 느껴. 수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내 능력을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처음에 왜 숨기려고 했어? 수민이 잠시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게 두려웠나 봐. 튀는 게 싫었고. 하지만 다르다는 건 특별하다는 뜻이야. 나쁜 게 아니라. 맞아. 이제 알겠어. 두 친구는 석양을 바라보며 걸었어요. 수민의 마음은 이제 평온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고 진정한 친구들을 얻었으며 자신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거든요. 몇 주 후 수민이 시작한 암산 동아리에는 15명의 학생이 참가하게 됐어요. 마이클과 클레어도 그중 일원이었습니다. 오늘은 분수 계산을 연습해 볼까요? 수민이 동아리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네. 학생들이 대답했습니다. 존슨 교수도 가끔 동아리에 참관하곤 했어요. 그는 이제 수민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수민은 우리 학교의 보물입니다. 존슨 교수가 다른 교사들에게 말하곤 했어요. 그녀가 보여준 것은 단순히 계산 능력이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의 중요성이었어요. 수민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조용한 전학생이 아니라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을 가진 당당한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밀리아, 수민이 어느 날 친구에게 말했어요. 고마워. 뭐가? 내가 처음부터 나를 믿어줘서. 내가 없었다면
난 여전히 숨어 있었을 거야. 에밀리가 수민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건 내가 해야 할 말이야. 너 덕분에 나도 많이 배웠어.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의 소중함을 말이야. 두 친구는 웃으며 교실로 들어갔어요. 수민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다른 사람들과 그 재능을 나누는 아름다운 삶 말이에요.